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을 끝으로 해서 2021년 주식시장이 문을 닫았습니다. 2021년은 다른 어느 해보다 참 사건 사고가 많았습니다. 다사다난했던 그런 한 해였는데 때문에 주식 투자하기 쉽지 않은 그런 한 해였습니다. 올해 주식 투자 하시느라 모두 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2021년 주식시장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께 어떻게 인사드려야 되나 고민을 좀 했었는데 역시나 주식 투자가 주제이기 때문에 주식 투자를 잘 하는 비법에 대해서 전수를 좀 해드리고, 그리고 이 동영상 끝에는 숙제를 하나 내드릴 겁니다. 내년도 숙제입니다. 자, 그래도 오늘 우리 시장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 궁금하잖아요. 시장 잠시 보고 특강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는 0.52% 하락 마감했고, 그리고 코스닥은 0.58% 상승 마감했습니다. 수급은 개인 투자자들이 오늘도 엄청나게 많이 매수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대주주 회피하느라 팔았던 물량을 어제까지 다 샀거든요. 그런데 오늘도 이렇게 많이 매수했다는 것은 개인들은 내년을 또 긍정적으로 바라본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코스닥에서 역시나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매수했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이렇게 끝났고, 이게 바로 2021년 주식시장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개인들이 엄청나게 순매수하면서 끝을 내버렸어요. 자, 주식 투자를 잘하는 비법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하도 많이 말씀드려가지고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주식 투자 최고 성공의 비법이 바로 기다림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여러분들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가장 간단한데 비법이란 게 참 어렵지도 않은데 막상 저 기다림을 실천하려고 하니까 사실상 굉장히 쉽지가 않죠.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 기다림보다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될 부분이 있죠. 무조건 아무 종목이나 사서 사실은 기다려도 됩니다만은 그렇게 하면은 너무 비효율적인 그런 투자잖아요. 그래서 기다림보다 먼저 선행되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바로 종목 선정을 잘 하는 겁니다. 이 종목 선정을 잘 사놓고 기다려야지 아무 종목이나 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종목을 잘 고르는데 나름대로 도움을 좀 드리고자 이렇게 장중 시황을 갖다가 분석할 때 이런 종목 한번 연구해 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힌트도 좀 주죠. 물론 이 종목이 앞으로 무조건 오른다는 게 아니라 아무 종목이나 사서 기다리지 말라는 의미로, 이왕 기다릴 거면 뭔가 가능성이 있는 종목을 사서 기다려야지 아무 종목이나 사서 기다리지 말라는 의미로 장중 수급 분석 시간 이렇게 정리도 해드리고, 또 이렇게 수급 분석표 검색을 통해서 이렇게 세력들이 오늘 매수한 종목들 살펴봐 드리기도 하잖아요. 어떤 거는 택도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요거는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되겠는데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들도 있죠. 또 그리고 이렇게 변곡점 비표 같은 거를 보고서 이런 거 이럴 때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됩니다. 이럴 때 관심을 가져봐야 됩니다. 이럴 때는 단기 조정이 예상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가끔 드리기도 하죠. 또 이렇게 매도 신호 많이 나는 날 좀 보면은 가끔 이렇죠. 이럴 때는 아이고 이 종목은 끝내는 게 안 좋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도 해드립니다. 또 이럴 때는 우리가 관심을 좀 가지는 게 안 좋겠어요. 이런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다림보다 먼저 선행해야 될 일이 바로 종목 선정을 잘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 선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어서 여러 시황을 통해서 이렇게도 저렇게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종목 선정만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바로 한계가 있습니다. 이게 초보 투자자들은 참 이게 지금 이해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식 투자 전문가라고 하는데 시장 경험이 좀 짧은 애들은 이걸 갖다가 잘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하죠. 내가 종목을 추천해주면 무조건 오른다, 이렇게 추천을 해가지고 시장이 좋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시장이 떨어질 때는 무조건 떨어지거든요. 추천만 해주면 무조건 떨어져. 그러니까 네가 사락해서 샀더니 떨어졌다 해가지고 돈 돌리도 이래가지고 싸움이 나고 난리 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거냐면은 종목 선정만으로도 극복할 수 없는 한계가 바로 주식시장에는 체계적 위험이란 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거죠. 작년에 요럴 때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대유행을 하던 이런 시기,
이런 시기에는 내가 종목을 아무리 잘 매수를 했다 손 치더라도 주식시장 외적인 요인으로 시장에 있는 종목들이 그냥 사정없이 무너지는 겁니다. 이럴 때는 종목 선정 자체가 큰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어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시장에 다 영향을 미치는 아주 이렇게 큰 체계적 깊은 이런 체계적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위험이 있는 반면에 좀 자잘한 그런 위험들도 있어요. 자잘한 위험들은 이런 거 보면은 뭐 델타 변이가 확산돼 가지고 난리 났습니다 하면서 막 바바바바바바 세력들이 공매도로 돈 벌어먹느라 때리죠. 내년에 반도체가 우째됩니다. 바바바바바박 때립니다. 그냥 사정없이 떨어지는 거예요. 또 오미크론이 어떻게 됐어요? 바바바바 이래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기다림의 최고의 비법이 맞는데 그 이전에 선행돼야 될 것이 종목 선정입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리 종목 선정을 잘 했다 손 치더라도 이런 시장의 체계적 위험 앞에서는 속절없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목 선정만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다림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기다림의 기술, 그러면 기다리는데 어떻게 기다려야 되느냐? 그냥 기다려야죠. 사정없이 그냥 기다리는데 바로 독하게 버티는 겁니다. 그리고 가능성 있는 종목을 좀 도와주는 겁니다. 이거를 그냥 말로 하면은 여러분들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께 다 공개를 했습니다. 솔직히 다 공개를 했어요. 그런 게 어떠냐면은 올해 2021년도 제 매매 결과입니다. 과감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다 떠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매월 수익을 내고 매도했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매도한 부분에 대해서 수익률입니다. 전체 수익률이 아니고, 또 그리고 일별로 이렇게 이 종목을 팔았어요. 이게 다 기다림의 결과들입니다. 기다림의 결과들이고, 또 그리고 여기에 기술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그럼 올해만 그러느냐? 올해만 그런 게 아니죠. 2020년도 보면은 이거 작년이잖아요. 작년에도 이렇게 매월 그리고 뭐 어떻게 수익을 냈다. 그리고 기다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들어갔던 기술들, 이거 종목을 개별 종목 분할 매수해서 들어가는 그런 회수들입니다. 그리고 뭐 2019년도도 제가 올려드렸죠. 이렇게 기다림의 기술, 이렇게 기다리고 수익 낼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또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추가 매수, 뭐 분할 매수 뭐 했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럼 저게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제가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수익 내고 다 매도했죠. 그거는 독하게 버티는 겁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일단은 기다림이 중요한데 기다리기 전에 종목 선정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 종목 선정을 잘 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정보를 드린다 아닙니까? 시장을 분석해 드리죠. 그런데 종목 선정을 아무리 잘 해도 속절없이 무너지는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기다림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기다림의 기술은 뭐냐? 그냥 수익 날 때까지 똑하게 버티는 겁니다. 그게 그 결과가 바로 앞서 보여드렸던 거고, 또 요게 가능성 있는 종목들을 좀 도와준다. 그게 이겁니다. 이거 여러분들 보시면은 여기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다 뭐 종목을 공개를 못 해드리고 제가 각 개별 종목들 매수한 겁니다. 이 하나 이 종목들이 매수가 들어간 거예요. 여기도 보면은 2018년도 보면 이렇게 각 개별 종목들을 매수가 이렇게 들어간 겁니다. 또 그리고 뭐 올해도 보면은 이렇게 일자별로 12월 달도 이렇게 한 3종목 매수했죠. 요거 세 종목인데 같은 날 매수해서 좀 섞였나 봅니다. 어쨌든 이렇게 매수를 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 종목을 갖다가 사서 기다리는데 수익 날 때까지 떨어졌단 말이에요. 수익 날 때까지 독하게 버티는 방법이 있고, 추가 매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라 평균 매수 단가를 이렇게 추가 매수를 하면 좀 떨어집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평균 매수 단가를 좀 낮춰서 조금만 종목이 상승을 해도 수익을 낼 수 있게끔 좀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종목을 보유하는데 버틸려면 버티고, 근데 이상하게 좀 가능성이 있다 할 때 좀 도와주는데, 그런 가능성 있는 종목들을 제가 어떻게 찾느냐, 바로 이런 거죠. 여러분들께 맨날 보여드린다니까. 내가 이 종목이 물려 있습니다. 이 종목이 물려 있다 손 칩시다. 그러면 기다려야죠. 계속 기다려야죠. 이런 거 딱 떴을 때
도와주는 거예요. 아, 내가 좀 사볼까? 이렇게 해서 좀 도와주면 이제 조금만 올라도 수익 낼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도와주는 거고, 그 결과가 이겁니다. 매일 이렇게 수익 내고 팔았어요 하는 요게 결과인데, 제가 여러분들께 사실은 이 기다림의 기술들은 뭐 그대로 공개해서 사실상을 다 보여주고 그냥 이깁니다. 이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께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주식 투자도 보면 이럴 경우가 있어요. 나는 한 30% 수익을 낸다. 매년 30% 수익을 낸다. 아니면 매월 얼만큼의 수익을 낸다. 아니면 매일 얼만큼의 수익을 꾸준히 낸다. 이런 계획을 세우시는 분들이 있죠. 이거 택도 없습니다. 택도 없어요. 그냥 우리 그 집에 애들 계획이 있죠. 여러분들 안 했습니까? 이 방학 때 보면 동그란 시간표 같은 거 만들어서 아침 몇 시에 6시에 기상, 몇 시까지 밥 먹고 하고 이런 거, 몇 시까지 밥 먹고 그 다음에 공부 좀 하고 아침 공부하고 그 다음에 운동 좀 하고 하고 하루 일과표 계획표를 짜죠. 이거 짜서 실천을 갖다가 해본 사람들 있습니까? 사람이 로봇도 아니고 이게 가능한 일이냐? 사실은 이게 가능하지가 않죠.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주식시장은 이 등락이 있습니다. 이 시장의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시장이 상승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게 보면 이 코스피 같은 경우 시장이 2020년도는 이렇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익 내고 마감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죠. 그리고 요거는 좀 그나마 조금 하락하긴 했습니다만은 하락폭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순환매매 잘하면 그나마 좀 수익 낼 수 있어요. 그리고 2019년도는 좀 이를 횡보였고 2018년도 같은 경우는 수익 내기 참 어려운 해죠. 그러니까 그때 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수익률도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보시면 2020년도는 전체 평균 73.5%로 마감이 됐어요. 그러니까 2018년도는 약 한 52%, 이 판 종목에 대한 거라니까요. 이렇게 마감이 됐고, 그리고 2019년도는 여기 보면 한 23점, 차이가 확연히 나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매번 어떤 수익을 내가 얼만큼 내겠다, 이렇게 정해놓게 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은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계속 수익 내고 파는 겁니다. 그냥. 독하게 버텨서 수익을 내고, 그리고 가능성 있는 종목을 도와주는 겁니다. 그게 이런 거라니까. 이런 거. 여러분들 제가 한 번씩 올려드리죠. 이게 전부 다 추가 매수입니다. 이 날짜들이 전부 다 추가 매수해서 도와준 겁니다. 도와준 결과 이런 식으로 수익을 마무리 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요거 기다림의 기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또 카페에서 제가 자주 말씀해 드리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요거 꼭 기억하셔서 내년도 숙제는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께 한 번씩 올려드렸죠. 앞서 또 보여도 드렸죠. 내년도 숙제는 여러분들 전부 다한테 제가 낼 겁니다. 독하게 버티시오. 손해보는 종목이 있어도 가능하면 버티고, 또 한 번씩 제가 시향 올려드리면 변곡점 지표 같은 거 많이 보여드린다 아닙니까? 조금 가능성 있는 종목들한테는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수익 내고 파십시오. 손해보고 팔지 않는 거. 2022년 1년 내도록 몇 종목을 팔든 간에 한 종목도 손해보고 팔지 마라. 이 숙제를 갖다가 여러분들께 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 내년에께서는 내년에 다 보고해야 됩니다. 카페에 올려야 돼요. 숙제 냈습니다. 자, 끝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가끔 이 사람 참 불쌍해 보이죠. 이 사진을 볼 때마다, 그림을 볼 때마다 참 마음이 무거운데,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 사는 모습이 이게 아닐까 싶어요. 돈의 노예, 이 돈의 노예가 돼가지고 이래 살고 있어요. 소비를 잘 못해서 그런 부분도 있는데, 우리가 인생이 진짜 천년만년 사는 인생이 아니다 아닙니까? 진짜로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언제까지 돈 하고 살겠습니까? 너무 욕심내지 마십시오. 우리 주식 투자도 행복하게 살자고 하는 건데 너무 이 주식 투자에 매몰돼 가지고 삶을 균형을 갖다가 깨질 정도라면은 사실 그 사람은 주식 투자 안 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우리 주식 투자의 비법이 뭐라 그랬습니까? 기다리는 거죠. 그럼 기다리는 동안 아무 생각 없이 멍하게 기다리면 되겠어요? 그냥 열심히 사는 겁니다. 기다리는 거는 떠나고 놔두는 거고,
그냥 매 순간을 진짜로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결과적으로 던지고자 하는 메시지는 바로 이겁니다. 행복하게 살다가 죽자 이겁니다. 한 번 사는 인생인데 평생을 노예로 살다가 죽기도 참 그렇고, 적당하게 모이면 대충 뭐 쓰고 살고 그냥 행복하게 살다가 죽자. 그런 행복하게 살다가 죽는데 내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투자는 이렇게 한다, 돈을 이렇게 버는 거니까 이 부분 내가 잘하기 때문에 좀 도움을 드리고 싶다. 그래서 뭐 돈을 버는 게 도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결론은 여러분들께서 행복한 인생을 누리시는데 조금이라도 좀 힘이 됐으면 좋겠고, 이 나라에 그런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고, 늘 하는 이야기가 제 그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뭐 돈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런데 돈도 사실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돈에 매몰돼 가지고 삶의 균형까지 깨질 정도, 그 정도는 가면 안 되겠죠. 결론은 행복하게 사는데 하나의 그 방편으로서 우리가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항상 우리 목표를 갖다가 잃지 말고 딱 우리가 가야 할 것은 정확하게 알고, 그 과정들이 주식 투자가 있고 뭐도 있는 겁니다. 가족도 소중하고 내 인생도 소중한 겁니다. 저도 거의 한 반평생을 살다 보니까 이제 거의 한 50년 대충 살았는데, 이거 참 우리 집 애들한테 이런 이야기 했어요. 앞으로 내가 몇 년 더 살겠노? 언제까지 살지 모르겠지만 평균 수명을 해도 한 80까지 산다 손치도 앞으로 한 30년 밖에 안 된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보다 지금 짧은 기간밖에 남지 않았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지금까지 한 반평생을 살면서는 건강하게 살았다. 물론 가끔 아팠던 적도 있지만은 비교적 건강하게 살았는데, 나머지 30년을 진짜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 벌써 약 먹기 시작했다. 그래서 언제까지 내가 건강하게 살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 건강하게 살고 또 살 날도 예전보다 살아온 날보다 작다. 그래서 아빠는 가능하면은 엄마하고 좀 즐기면서 살고 싶다. 너것도 협조 좀 해라. 그리고 너것도 몇 년 안 있으면 밖에 나가기 때문에, 너가 인생 찾아가기 때문에 있을 동안에 우리 행복하게 살자. 이런 이야기들 애들한테 합니다. 그리고 제 스스로 생각을 봐도 진짜 좀 암담합니다. 지난 별거 한 게 없는데 벌써 인생이 이까지 흘러와 있습니다. 진짜 일어난 게 별로 없어요. 없는데 벌써 이까지 와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참 이 살날을 생각해 보니까 정말로 참 지나온 세월처럼 그렇게 건강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더라고. 뭔가 애로가 있을 것 같대요. 그래서 방법이 없다. 그래서 언제 죽을지 모르겠지만은 정말로 처절하게 하루하루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행복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여튼 뭐 이렇게 2020년이 마무리가 되었어요. 2021년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 올해가 참 힘들었죠. 내년도 물론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내년 싫어한다고 내년에 안 오겠습니까? 시간은 계속 그냥 우리 앞으로 계속 다가오게 돼 있고, 우리는 그걸 지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뭐 어차피 그렇게 다가온다 그러면은 뭐 방법이 없죠. 즐기면서 살고, 가능하면은 우리 이왕 투자라고 시작한 거 돈이라도 있으면 좀 인생이 그나마 몸이 좀 편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이제 점점 나이가 들면서 어떤 불러주는 사람도 별로 없을 수도 있고, 일하고 싶어도 내가 아프면 또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자본 소득도 필요합니다. 그 첫걸음으로 이때까지는 이런 이야기 안 했는데, 올해는 꼭 이런 숙제를 내니까 내년에는 숙제를 내기 때문에 여러분들 전부 다 손해보고 팔지 마십시오. 뭐 어떤 종목을 보유해도 손해보고 팔지 말고, 손해보고 안 팔았다 그러면은 보고도 좀 해주세요. 궁금하긴 합니다. 아이고, 우리 이미 좀 그런 분들이 계시긴 해요. 이미 이런 걸 갖다가 깨달아가지고 손해 안 보고 파시는 분들도 우리 카페에 상당수 있습니다. 그분도 한 번씩 소식 전해주시죠. 그래서 내년에는 여러분들 전부 다 뭐 많고 적음 그런 상관이 없어요. 그냥 나는 손해보고 안 팔았습니다. 이런 연말 보고, 아니면은 뭐 중간중간에 내년 1년 요 중간중간에 나는 손해보고 안 팔았어요. 이런 보고들을 좀 올려줬으면 합니다. 자, 올해 여기까지 이상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1월 3일 날 거래합니다. 그때 보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